돈이 되는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 이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프로 BM인데 실적이 속된 말로 초대박이 났죠. 네. 보시죠. 2분기 실적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요. 이익도 매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뭐 30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주식수는 이제 내일 4배가 됩니다.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이고요. 총 주식수가 9,780만 주가 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0% 폭증했습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는 15만 원에서 한 16만 원 선 제시가 됐습니다. 에코프로 BM 실적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 섹터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고 외국인이 뭐 삼성 SDI 같은 이런 셀 기업도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 뭐 어제 이제 잠정 실적 발표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보자마자 시간의 주가 6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봤었는데요. 정말 이제 굉장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YOY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다들 예상했었지만은 시장 이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실적이 좋아졌느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난 1분기 때문에 눈높이가 좀 낮았었습니다. 왜냐면은 1분기에 이제 공장 화재가 일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 라인에 대한 일부 가동 중단이 있었고요. 신규 라인을 급하게 좀 끌어오느라 그 공장 라인에 대한 가동과 함께 이것에 대한 비용 반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기는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그 아쉬움보다도 좀 괜찮은 실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2분기 같은 경우는 정말 놀라운 실적이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화재 효과들이 제거돼서 비용이 없어진 상황 가운데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급하게 끌어온 신규 라인 자체가 원래는 이제 2개 라인인데요. 1개 라인만 먼저 1분기에는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달 들어서부터 2개 라인을 모두 가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량과 그리고 이익이 모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이면에는 결국은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의 공격적인 소재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판가, 뭐 메탈 가격이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판가 인상 요인까지 좀 발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최근에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주가도 상대적으로 견고했었던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 BM의 호실적과 함께 다른 양극재 대표업체라고 할 수 있는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온기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전략과 2차 전지 배터리 섹터에 대한 전략인데 사실 이제 무상증자 발행을 한다 하면은 이렇게 환호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신주로 나오면 네. 이게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인가? 물음표.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이 오늘 그러한 실적 초대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은 음봉이 못 나오고 가죠. 있는 예. 상황이에요.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은 크게 2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를 주셨듯이 상장되는 수량이 이제 3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차피 중장기 투자자들이야 나는 끌고 간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이제 주가 뭐 40만 원대, 50만 원대 이때 대비해서 비중 조절이 조금 용이해졌죠. 왜냐면은 훨씬 더 주가가 낮아졌고 내 주식수는 많아졌으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현금화에 대한 전략 자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절대적으로 봤을 때도 수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매도 물량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부담 요인일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 해당 기업들에 대한 2분기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는 메탈 가격의 강세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튬이온 전지라고 한다면은 속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리튬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양극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알루미나 이런 소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소재들 자체가 2분기에는 조금은 이제 피크아웃을 치고 가격이 다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3분기에 뭔가의 모멘텀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추가적인 외형 성장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증설과 그리고 신규 라인의 가동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4분기에 조금은 조기 가동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실적 성장이 가능하겠지만은 3분기의 외형 성장에 대한 우려감을 일부 증권사 쪽에서는 내비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2분기 실적에 대한 호실적이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눈을 조금 돌릴 수 있겠죠.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안 한 2차전지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에코프로비엠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지만은 그것은 이제 과거의 실적이 돼버렸고,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뭐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삼성 SDI 쪽과 연관되어 있는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 이런 쪽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보다 이 힌트를 얻고 다른 쪽에서 우리는 수익을 내자는 전략인데 어떤 기업 눈여겨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해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예. 근데 그 이슈만 조용하다라고 한다면은 전반 밸류 체인에 대한 기대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양극재 기업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상해 봉쇄 이슈 때문에 조금은 눈높이가 낮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매수세가 일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이제 삼성 SDI 좋았었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 좀 있는 뭐 신흥 SEC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오늘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흥 SEC 네. 약간의 힌트를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컨텐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빠져 계실 겁니다. 이게 한 편 한 편 공개가 되면서 시청률도 고공행진을 네. 하고 있고 그 온기가 전반으로 확산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관심이 여러 가지로 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OTT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회복이 느린 미디어 공룡 티빙과 시즌의 합병으로 넷플릭스를 잡을 수 있을까? 보시죠. 넷플릭스 앱 이용자 수가 뭐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티빙과 시즌을 합하면 요 정도, 절반 정도는 되네요. 웨이브는 만만치 않습니다. 400만 명 웃도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제 CJ 계열사 쪽이 티빙이고 KT 계열이 시즌이죠. CJ ENM의 주가 1년 차트 우하향 곡선을 그려가다가 요즘 고개를 빼고 내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티빙 시즌 이용자 560만 명, 국내 1위 웨이브 훌쩍 이제 추월하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하고 몸집을 더 키워서 넷플릭스에 대항할 계획입니다. 지분 혈맹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고 하죠. 이제 지분을 피를 섞는다고 이제 네. 표현을 하는데 지분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KT와 CJ ENM 14일 이사회 열고 합병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KT와 CJ ENM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분 교환이라든지 이러한 네. 이슈들은 뭐 상당히 이제 얘기가 진척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OTT에 대한 합병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티빙 시즌 합병 얘기를 하지만은 티빙이 이제 웨이브의 전반적인 가입자 수가 많이 밀리던 채널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은 이러한 합병을 통해서 더욱더 커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했다라는 점은 당연히 관련 기업들에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CJ ENM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OTT 업체들에 대한 걱정은요. 결국 이제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북미 지역에 대한 가입자 수가 아무래도 이제 지난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충격을 좀 안겨줬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시아권에 좀 눈을 많이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아시아권에 대한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당장에 지금 절대적인 강자로 놓여져 있는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애플 TV라든지 아니면은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그리고
티빙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파라마운트 플러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OTT 경쟁 속에서 사실은 과연 뭔가를 뛰어넘는 OTT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OTT 관련 업체들보다는 최근에 주가가 좀 더 빠르게 올라온 컨텐츠 관련 업체들 혹은 OTT 내에서도 다른 사업이 안정적이고 그 사업을 받쳐줄 수 있는 신사업으로서의 OTT와 컨텐츠 쪽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판단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 지금보다 내일보다 그 미래 계속 봐야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기업을 보자면 어떤 게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사실 이제 최근 드라마로 놓고 봤을 때 우영우 관련주로서는 에이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스카이라이프라는 두 개의 기업이 가장 이제 관련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은 두 개의 기업의 합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CJ ENM과 KT에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될까를 고민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KT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 상황입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이제 주가가 워낙 CJ ENM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플레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ENM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KT 같은 경우는 원래 통신사로서 성장성이 거의 결여돼 있던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요, 최근 통신주들의 실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작년 말부터 올해 1분기도 정말 너무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고요.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살펴봐도 KT 같은 경우는 일회성적인 400억 정도의 손실 부분을 빼놓고 보면은요,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선 ARP의 성장과 함께 비용에 대한 안정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통신 사업에 대한 흐름과 함께 플러스로 컨텐츠 쪽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KT 스튜디오 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스카이 TV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모두 다 KT 밑에 있다라고 봤을 때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한 이번 ENA 채널의 성장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KT 전체 그룹사 내에서도 컨텐츠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통신사 내에서도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좋다라고 한다면야 KT보다 CJ ENM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예. 불안 요소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방어주적인 성격으로서의 KT에 대한 흐름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KT도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매수까지는 아니네요. 그래도 시장 방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력도 측면에서 조금 더 플러스를 줄 수 있는 그렇죠. 정도. 예, KT 말씀 주셨습니다. 통신사 보셨고요. 미디어 컨텐츠에 네.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우선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러면은 과연 컨텐츠 업종 중에서 2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을 올릴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왜냐면은 구작 판매가 디즈니 플러스 쪽에서 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애플 쪽과 디즈니 쪽 그리고 이쪽은 이제 컨텐츠 공급 계약이고요. 넷플릭스와는 이제 새로운 계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컨텐츠에 대한 판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거 보세요? 컨텐츠? 저는 드라마 우영우는 이제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좋은 아껴두고 거는 계시군요. 예. 한꺼번에 보는 스타일이라서 한 2, 3주 정도 뒤에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 다른 것들은 그냥 넷플릭스 컨텐츠들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넷플릭스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컨텐츠 계약을 더 맺는지 여부 좀 계속 체크하실 것 같아요.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 발굴에 힘써야 된다라는 포인트 하나 주셨고 지금 디즈니나 애플 쪽에 매출이 잡히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런 관점에서 미디어주에서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